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범자파 진영이 4.10 총선을 통해서 정말 200석까지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그 의석수를 확보를 해서 전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자 이런 작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까지 나섰습니다.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하고 있던 문재인까지 선거 지원 유세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데일리안 단독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 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29일 11시에 낙동강 변길 따라서 선거 지원. 사상은 옛날에 문재인 지역구였죠. 그 배재정에 물려줬는데 거기를 지원을 하고 또 낙동강 벨트 민주당 새 확장에 문재인이 가세한다. 이 데일리안에서 아마 일정표를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문재인의 동선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도가 되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이 총선판에 뛰어든 거는 뭐 마찬가지죠. 이 문재인이 29일 부산 사상에 출마한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을 직접 찾는데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에 저음해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근데 모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각종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까지 직접 뛰어들어서 선거 전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 29일 오전 11시에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을 하면은 괴법 르네시 대역에서 출발을 해서 강변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걸으며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 중 5개 지역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만큼 공식 선거운동 이틀 차에 문심을 끼얹어 초반 기세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사상에서는 배재정이 43%,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39%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 문재인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선거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4일인데 자신의 그 집이 있는 지역구인 경남 양산 갑의 이재영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이재영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까지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갑자기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도 야도 술렁거린다. 범야권 200석론. 자, 총선 보름 전 판세는 야당이 우세한데 21대 총선 때 보면은 범야권 4년 전에 범야권이 190석을 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다 합하면 190석을 했습니다. 범여권은 107석이었죠. 자, 그래서 200석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물론 산술적입니다. 산술적으로 지금 200석 이야기가 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4년 전에 민주당 180석 등 범야가 190석을 했는데 10석을 더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수도권 그리고 부울경에서 좀 더 얻고 조국당 돌풍 겹치면 가능한 수치다. 이런 말이 지금 야권 안에서 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면 100석도 위태롭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산 해운대 갑 이런 그 양지도 접전 상황을 벌이고 있다. 텃밭이 위기다. 분당갑 그 양지인 분당갑 안철수도 이광재에 뒤졌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역풍 불까봐 입단속에 나섰다. 이 꿈이라고 여겨졌던 민주당 단독 180석, 기면 5분의 3이죠. 180석, 범야권 200석, 3분의 2입니다. 이게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박지원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수건 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탄핵 가능하다. 박지원은 그 전에 탄핵을
주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200석 탄핵 이야기가 박지원 입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조국도 탄핵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200석이 정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렇죠. 2월 말까지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었죠. 설사 가반은 아니라도 일당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는데 이달 들어 이종섭 호주대사 항상무 전 수석 문제가 터지면서 120석 정도로 목표 수준이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21대 총선 당시 참패했던 103석만 유지해도 좋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조선일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목표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침체된 분위기는 아닌데 지금 조선일보가 일종의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100석도 어렵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더독 효과는 투견을 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응원을 하는 그 일종의 동정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존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언론이 그것을 바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대거 몰려 나가야지 이 상황을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00석이면 어떻게 되느냐? 탄핵도 마음대로 하고 개헌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다 무력화시키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가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재투표를 했죠. 재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폐기가 됐는데 이거 다시 하면은 200석 이상이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거 재의결하면은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지금 굴러가지가 않죠. 그리고 각종 법안, 정부 주도의 법안 통과도 거의 불가능해지고 개헌과 탄핵 추진 가능성으로 정부 운영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적위원 과반수 발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석이면은.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이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때까지 대통령의 또 직무는 정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헌, 지금 조국이 이야기하죠.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거의 무차별적으로 막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의 인터뷰 기사를 동시에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3면과 5면입니다. 자, 한동훈, 야 200석 언급 교만하다. 여 웰빙당 탈피 절실함 담아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야권이 고삐 풀린 듯 탄핵 의석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과 조국 나라 망치는 건 막아야 된다. 자, 야구는 몰라요. 이런 말처럼 선거 지금부터다. 선거는 지금부터다. 당이든 정부든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바꾸겠다 했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판세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 판세를 묻는 질문에 지금 돌아다녀 보면은 아직까지는 총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다. 총선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진지하게 고민을 한 유권자보다는 아직은 아는 사람이 더 많다. 자, 내일부터 투표가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갈지 안 갈지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야구를 볼 때 하일성 해설위원의 해설을 좋아했는데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었다. 야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는 말인데 결국 결과론의 문제다.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피커가 왜 한동훈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문재인은 물론이고 문재인까지 지금 나섰고 그전에 김부겸, 정세균, 이해찬까지 다 나서 있고
심지어 임종석도 선거 지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팽당했는데 선거 지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는데 거의 인해전술처럼 나서는데 왜 한동훈밖에 없느냐. 물론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죠. 곧 특별한 이 드림팀, 유세팀이 꾸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지금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투톱으로 되기 시작은 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만 스피커냐고 이야기를 한다. 나도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더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파이팅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뭐가 부족하니 하면 징징댈 때가 아니고 저를 포함해 누구라도 나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자, 뭐가 부족하니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지났다는 이야기죠. 누구라도 나서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외에.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리고 대통령발 리스크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이든 정부든 부족한 점이 있거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면이 있을 때 단호히 지적해야 하고 서로 보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머뭇거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총선에 승리한 이후 제가 당을 이끌어도 그 부분에서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 총선에 승리하면은 당을 계속 이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다시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최근에 한동훈은 이와 비슷한 말을 몇 차례 했죠. 부산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외국 유학 계획 없다. 그리고 오늘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한 이후 제가 당을 이끌어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승리가 한동훈에게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오늘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움직임을 정치면 주요 기사로 같이 다뤘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사면과 오면입니다. 이재명은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때리는 계모 같아. 이재명 발언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한동훈은 총선 보름 전에 박근혜 만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정 대립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훈수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말을 막 던지고 있죠. 아르헨티나가 정치 후퇴로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뭐 걸핏하면 돈포 주자. 25만 원 이번에 또 해서 사인 가구 100만 원 주자. 이런 게 아르헨티나가 망한 포퓰리즘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때리는 계모 같아. 이것도 편견이다. 그러니까는 재혼 가정을 비하하는 또 그런 말을 했고 중국의 쇠쇠 논란도 재점화됐다. 중국 항구시보가 이것을 막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은 사실 한동훈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때렸을 때 재판정에 이례적으로 직접 나와서 구형문을 읽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출신이죠. 그 이후 6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를 잘해서 선거를 이겨야지 국민들이 자꾸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를 하고 돕는 게 더 좋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총선 판세가 여당의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난 것 같아. 지금 집토끼가 계속 달아나는데 산토끼만 잡다가 지쳤다. 이런 표현도 제가 들었던 바 있습니다. 일단 내부 전열 정비론 오늘까지 다 마치고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서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 아직 모릅니다. 선거 그리고 또 초박빙인 지역이 상당히 있어서
그곳에서 대대적으로 이 역전이 일어난다면은 국민의힘 총선 선거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몇몇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의 희망적인 시그널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계양을 원희룡이 이재명 잡으러 간 계양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희망적인 시그널이 있다는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때 이 오차범위 밖으로 상당히 밀려나 있었죠. 이재명이 그때 그 지역구 선거구를 게리먼더링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막 바꿔놨습니다. 계양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지역은 계양갑으로 넘기고 유리한 지역은 가져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원희룡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을 하면은 뒤집힐 수도 있다. 네, 이런 수치가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뉴스원. 이재명 46% 대 원희룡 42%. 2주째 바짝 추격 박빙. 22대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원희룡 장관을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한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중도층, 여성 40대 이하 표심을 가져가면서 이재명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모습이다. 자,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현지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46, 원희룡은 42, 4%포인트.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이 4%포인트가 지난 7일에 실시한 조사와 똑같이 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7일에 한 조사는 선거구가 게르먼대령을 하기 전에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전에 했는데 그때도 4%, 유리하게 바꾸고 나서 4%. 그러면은 추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이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0대에서는 원희룡 60%대 이재명 32%, 70세 이상에서는 원희룡 69%대 이재명 29%. 자, 지금 어제 조간 딱 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30을 제쳤다. 가장 많다는 말씀 드렸고 60대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지난번에 투표율 80대까지 갔습니다. 80%까지. 자, 그런 상황에서 60대 이상에서 원희룡이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희망적인 시그널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일제히 적용되면은 충분히 국민의힘 승산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사진 기사입니다. 일면에 나온 사진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정당 투표 용지입니다. 38번까지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이제 그 선관위에서 그 사전투표에서 하면서 50cm 자로 투표용지 길이를 쟀는데 이번 총선에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해서 투표용지 길이가 자 길이를 넘어선 51.7%, 51.7cm 역대 최장. 21대 총선보다 3개 더 많은 정당이 후보를 냈고 투표용지는 3.6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준연동형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준연동형,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